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자사안부터 개정 과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에서요.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개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요.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나누어지는 이 구성 항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안에 현금, 단기매매증권, 외상미출금, 받으러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개정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왜 내가 지금 현금이 당좌자산에 속하는지를 아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 올바른 걸로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에 유형자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 구성 항목 중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인강에서는 이 부분이 제가 교재를 따온 부분이라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20페이지에 깔끔하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회계 처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오늘부터는 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개정 과목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 밖의 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금화되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자,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나열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유동자산 중에서도요. 재고자산보다는 당좌자산이 이유에 있죠. 근데 당좌자산 안에 속하는 항목 중에서도 더 현금화가 빠른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상세 개정 과목은 계속 차츰 배워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당좌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중에서 제일 빠른 거 당좌자산이고 그 다음 재고자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현금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현금이 1등이에요. 제일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이기 때문에 현금이 1등을 할 수밖에 없죠. 현금은 저희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현금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실제로 현금 아니면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자, 자기압 수표 송금한, 우편한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 개정 과목 어떻게 쓰실 거냐면요. 현금이라고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가 우편한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에요. 송금한을 받았다. 현금이고요. 현금,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다. 현금이에요. 제가 그런데 왜 이 타인 발행 당좌 수표에 별표를 쳤을까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분. 자, 당 발행 당좌 수표. 자, 당좌 수표기 똑같은 당좌 수표인데요. 이번엔 저희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는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다 아니다. 현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는 저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 배울 거네요.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얘는 당사에서 발행한 아니면 당에서 발행한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우리 회사에서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 아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 이용하는 예금입니다. 자, 그냥 통장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되고요. 자, 얘는 당좌수표 발행할 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수시로 가능한,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은행에 가서 자, 통장 만들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입출금이 가능한 쉬운 통장을 만들어주겠죠. 자, 보통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볼게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입니다. 자, 얘의 포인트는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건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구입한 채권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급에서는 딱 여기까지가 출제가 되지만 나중에 혹시나 내가 1급으로 갈 거다, 2급을 다 마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1급 시험도 볼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자, 혹시나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다른 계정 과목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을 찾을 때에는 단기간 매매 차익을 혹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 이런 단어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채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외상매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경우에 저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자, 두 번째 받으러움이 나와 있는데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엔 뭘로 받았냐면 어음으로 받았을 때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두 개는요, 저희가 묶어서 보통 매출채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고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은 각각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문제에서 두 개를 이제 섞어서 나올 때는 매출채권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당좌자산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고요. 자, 얘 반대 계정 과목을 부채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자, 외상매출금의 반대는요, 외상매입금이고요. 외상매입금. 받으러움의 반대 계정 과목은 부채에서 지급어음. 자,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반대는 부채에서 외상매입금, 받으러움의 반대는 부채에서 지급어음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각각 외상으로 매출하고 외상으로 사오고 내가 매출했는데 어음을 받고 내가 뭔가를 사왔는데 어음을 주고, 자, 이런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기 대여금, 단기로 내가 돈을 빌려준 경우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번 강의에서 기출문제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거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설명드렸죠. 미수금 볼게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상거래로 보는 것들은요, 상품을 매출하는 것, 저희는 지금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그러니까 이 매출과 관련된 건데 어떤 것들이냐면 상품,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것, 자, 이것을 상거래에서 관련된 영업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을 매출하고 못 받은 돈은 원래 기본적으로 외상매출금인데요. 이런 거래가 아니고 다른 거래여서 돈을 아직 못 받은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제 나오냐면 유형자산을 매각했을 때 저희가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을 해요. 자, 뒤에 가서 유형자산 설명할 때 매각과 처분, 처분할 때, 매입할 때, 구입할 때,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할 건데요. 그럴 때 보시면 이제 미수금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품을 매출했다 그랬을 경우에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자, 이런 계정 과목들을 사용을 하니까요. 미수금과는 구분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얘도 반대 계정 한번 찾아볼게요. 부채에 가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부채에 가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저희가 반대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볼게요.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회계상의 거래를 얘기를 할 때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근데 구두로만 했다 이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내가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자, 그럼 계약금을 지급한 건 회계상의 거래예요. 계약금. 자, 그런데 제가 얘는 계약금을, 포인트는 계약금이고요. 지급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선급금, 먼저 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의 계정 과목이 아주 많이 헷갈리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8, 90%는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거고요. 저도 배울 때 엄청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자, 반대의 계정 과목은 부채에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얘도 또한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으로 받은 경우, 먼저 받은 경우는 선수금, 부채고요. 지금 먼저 준 경우는 자산입니다. 먼저 준 경우는 자산이에요.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계 문제를 풀다 보면 계약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를 내가 받은 건지 준 건지 지급한 건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선급금과 선수금으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을 지급한 금액이 차기 이월되는 경우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고요. 결산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통 결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그 일반 분계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결산에서 많이 나오는 분계고요.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차기에 이월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 같은 경우 혹시 제 수업을 지금 인강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차가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 보험료라는 걸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자, 보험료를 한번 지급을 하면 1년분입니다. 자,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을 가입을 하는 시점에서 1년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3월 달에 차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럼 3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자, 이렇게 보험료가 저희가 1년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납부를 함으로써. 자, 그럴 경우에 자,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올해는 저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019년 1월부터 2월 28일 내년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내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다? 나중에 결산에 가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그때 처리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 때 많이 등장을 할 거고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고자산 보도록 할게요. 당좌자산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재고자산인데요. 상품, 소모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켰을 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죠. 자, 소모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무용품이 소모품이 되는데요. 자, 보통은 얘도 결산 시점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결산 시점에 등장을 하고요. 자, 얘는 소모품 중에서 사무용품 중에서 우리가 사무용품 등을 샀다, 소모품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산 처리를 한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소모품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용 처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B자만 붙이시면 돼요. 소모품 B. 다음과 같이 분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입했을 때 자산 처리할 건지 비용 처리할 건지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소모품이라고 쓰시면 되고 비용으로 처리하세요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소모품 B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꼭 여러분들 필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산인지 비용인지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다르고 지금 제가 자산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모품은 자산이다. 자,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토지 생각하신 땅 그 토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유형 자산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거냐면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했고요. 원래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가 투자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투자자산을 다 넘기고 유형자산으로 지금 바로 들어간 이유는요. 시험 문제에 투자자산이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고 비중이 높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만 제가 교재에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써놨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을 구분하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유형자산으로 구분돼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써있는 단어 자체가요. 업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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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을 구분할 때는 업무용인지 아닌지 업무용이 맞으면 유형자산이고요. 업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자산으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 자체도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산이라는 또 계정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유형자산 토지는 땅, 업무용으로 사용할 땅이다. 건물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물이다. 그럼 차량 운반구는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다. 차예요, 차. 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 다 차량 운반구고요. 비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노트북,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볼게요. 임차보증금이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있는데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보증금이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하나 빌리고 싶어요. 빌리고 싶으면 제가 부동산에 찾아가겠죠. 그래서 좋은 물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은 물건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면 이제 계약을 할 거예요. 보통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보증금하고 혹시나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매달 얼마씩 내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겠죠. 보증금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만기 시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는요. 제가 매달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죠. 매달 지급. 그럴 때 월세는요. 제가 빌리면서 빌리는 대가로 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월세는 어떻게? 임차료라는 비용 처리를 할 거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임차보증금, 자산 처리를 할 거예요. 왜 자산으로 처리를 하느냐? 나중에 만기시에 돈 다시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미리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저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은 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거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현금이 나왔었고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 자기합수표, 송금항, 우편항 다 설명을 드렸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도 있었고요.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여기에 포인트는 현금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 여기 현금으로 보려고 하면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려면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 상품이 있다면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은 아니에요. 현금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만 현금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계 처리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 분계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계를 들어가 볼 거고요. 분계를 할 때 이제 회계 2급은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제대로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를 친다는 건 우리가 그거에 맞는 계정 과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수취했다는 건 받았다는 거예요. 상품은 매출, 팔았다는 거고요.
상품을 당연히 팔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하고 현금 받았어 라는 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어디에 치실 거냐면 앞으로 매출했다, 판매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 자, 매출과 판매, 자, 그런 단어에 동그라미 칠 거고요. 자, 대금을 어떻게 받았니? 현금으로 받았어. 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고 얼마인지 밑줄 칠게요. 금액에 밑줄을 칠 건데요. 1,000원짜리 상품 매출하고요. 현금으로 1,000원 받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매출은요. 수익이에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은 항상 차변과 대변 쪽에 어느 쪽에 나오나요? 대변에 수익의 발생이 있었죠, 여러분. 자, 무조건 대변에 상품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매출이다, 판매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상품 매출을 대변에 쓰시면 돼요. 상품 매출을 대변에 쓰실 겁니다. 자,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상품 매출로 저희가 대변에 보냈어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자, 그럼 동그라미 이제 하나 남았는데 현금의 계정 과목이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을 차변으로 1,000원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변도 1,000원, 대변도 1,000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계를 하시는 거고요. 왜 현금이 차변에 왔나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물건을 팔고 받았어요. 그럼 현금이 이제 제게 되죠. 자산이거든요. 저의 자산이 늘었어요. 돈은 많으면 부자라는 얘기를 하죠. 좋잖아요. 돈이 저한테 들어오면 그게 다 제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를 일으키는 분계는 차변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을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자, 동그라미 어디 치죠? 매출할 건데 얼마? 1,000원에 매출했어요. 자, 대금은 어떻게 받았대요?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고 하네요. 자, 자기압 수표 저희 앞에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어느 부분에 있었죠? 현금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매출했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매출 저희가 1,000원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차변의 자기압 수표인데 얘도 뭐다? 현금이다. 자기압 수표 현금이었어요.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상품을 1,000원에 매출했어요. 자, 또 매출했고요. 대금을 어떻게 했나? 이번엔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자, 제가 매출했는데 그쪽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계좌로 보내줄게. 자, 그러면 그 통장이 보통 예금 통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통 예금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앞에서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은 계정 과목으로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대변에 수익의 발생으로 쓰실 거고요. 자, 차변의 보통 예금은 차변으로 자산의 증가로 쓰실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하실 거고요. 자, 분계를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써봅시다. 대변에 이제 다 세 가지가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은 뭐라고 했죠? 수익의 발생입니다. 네, 수익의 발생이고요. 자, 차변의 현금, 보통 예금이 나왔는데 모두 다 뭐였죠? 우리가 봤던 자산이었어요. 자, 현금,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도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다 자산이었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이었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들이었죠. 다 차변에 지금 나오는 게 자산의 증가와 대변의 수익의 발생이 지금 세 건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런 것들을 적어드렸는데요. 자, 적어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거래의 8요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거래의 8요소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분계를 계속 점차 어려운 것들을 해 나갈 때 이게 정말 맞는 분계를 차변에 하는 건지 대변에 하는 건지 맞는 건지 확인을 하시려면 거래의 8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적어드렸어요. 분계를 하실 때. 시험 보러 가실 때는요. 이론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으면 실기에선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산의 증가나 수익의 발생.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분계할 때 도움이 되시니까 저는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한 경우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포인트가 뭐였어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한다.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혹시나 주식이 오른다면 내일 팔 거다. 모레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모레 팔 거다. 자, 이럴 때 단기에 우리가 구입한
주식이나 채권, 이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자, 이런 것들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할 거고요. 자, 회계 처리를 할 때 일단 단기매매증권을 구입을 하겠죠. 자, 구입을 할 때 회계 처리를 해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릴게요. 단기매매증권을 구입을 할 때 이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수료 같은 거. 제가 1,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수수료가 100원이더라. 당연히 수수료까지 줘야만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구매할 때 들어가는 이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아 그렇니? 라고 하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유형자산을 배우실 때는요. 이게 이제 헷갈려요. 유형자산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수수료 비용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자, 비용은 뭐죠? 손익계산서상 항목이죠. 손익계산서상 비용 항목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까지만 보셨어도 여러분들 어디에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아,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 너무나 친절하게 단기 매매 증권이야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는 단기 매매 증권에 치시면 되고요.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1,000원인데요. 어떻게 대금을 지급했나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식과 맞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한테 들어온 건 주식이 들어왔을 거고요. 이 단기매매 증권이 들어왔을 거고 저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줬겠죠.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건 차변에 오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이 나는 생겼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줬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으로 가는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여기를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자, 1,0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그리고 수수료를 달라고 했나 봐요. 수수료 100원을 포함해서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당좌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그라미 2개만 쳤기 때문에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계정 과목 하나 이렇게 분계를 했다면 이제 지금 동그라미를 3개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계정 과목 3개 나올 거고요. 계정 과목이 차변에 100만 개여도 상관없어요. 대변에 1개. 자, 숫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는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였죠. 금액이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게만 한다면 이 분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3가지이다 하더라도 금액만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면 돼요. 저희는 구입한 게 어떤 건가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 부분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얘는 얼마짜리였어요? 1,000원짜리였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수수료를 100원을 줬다. 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거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오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와요. 그래서 저희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써줄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서 돈을 어디서 줬냐? 당좌예금에서 줬다. 당좌예금 자체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요. 얘를 그대로 대변으로 가져올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PPT가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 1,100원으로 두시면 되겠네요. 1,100원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당좌예금이에요. PPT 오타가 났어요. 당좌예금 1,100원이다.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원과 수수료 비용 100원을 합하면 1,100원이고요. 자, 이 1,100원이 대변의 당좌예금 1,100원으로 있기 때문에 자, 금액이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죠. 자, 그리고 당좌예금은 자산에 저희가 항목으로 봤어요. 자산이 대변에 왔으니까 얘는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말 평가를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을 저희가 기말시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1,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기말에 그러면 12월 31일을 얘기를 하죠. 12월 30일 이전에 저희가 처분을 했으면 팔아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저희가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건 그때 우리가 이 주식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단기매매증권을 기말 평가할 때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익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000원을 주고 샀는데 얘가 기말에 가서 보니까 1,100원이 됐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얼마에 벌었죠? 100원을 벌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100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여러분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건데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자,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1,000원 주고 샀는데 1,100원이 됐다. 그럼 100원만큼 우리가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평가이익으로 계정 과목을 두실 거고요. 자,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가서 지금 팔면 900원밖에 못 받더라. 자, 그럼 100원을 손해본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두 개 다 손익계산서상 항목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입니다. 저희 앞에서 얘기했을 때 손익계산서는요 수익이랑 비용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쵸? 저희가 설명할 때 수익과 여기에서 빼기 비용을 하면 이익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건 아주 축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쪽 수익이나 이쪽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손익계산서를 나중에 이제 실기 프로그램 했을 때 볼 건데요. 매출,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항목 안에 들어간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익이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에 최종적으로 플러스의 영향을 준다면 얘는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이익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의 영향을 준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 우리가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1,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기말 현재 금액이 얼마예요? 1,2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기말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얘를 기말 시점에 평가하라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얼마인가요? 200원이죠. 200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증가를 했다. 그러면 앞에서 영업의 손익에 반영을 할 거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익은요. 수익이에요. 자,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얘가 대변에 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오냐?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 자체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의 자산이 200원만큼 늘었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내가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했구나. 1,000원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기말 현재 금액이 900원이래요. 자, 그럼 손해를 봤네요. 얼만큼? 마이너스 100원만큼 손해를 봤어요. 그냥 사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난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제가 손해를 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평가 손실이라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이 100원만큼을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은 차변과 대변 쪽에 어디에 나오나요? 차변에 나오죠? 비용 발생.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00원이고요. 자, 단기매매증권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됐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다. 자,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주식이 가치가 올랐다.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손해를 봤을 때는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로 단기매매증권의 기말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처분은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할 거고요. 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볼 거다. 자, 여기는 개정 과목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자, 여기는 개정 과목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자, 둘 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수익과 비용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평가는요, 처분이 아니고 평가였죠. 그래서 개정 과목의 단어 자체가 살짝 달라요. 나중에 실기에서 입력하실 때 처분인지 평가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단어 체크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처분의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1,000원에 구입을 했던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얘를 1,200원에 매각했다, 팔았다예요. 매각했다, 팔았다. 자, 그러면 대금은 어떻게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2개 치긴 했지만 얘는 기말에 처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분할 때 이 차이 나는 부분 200원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200원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 뭘로? 처분 이익으로. 그렇죠? 자, 일단 저는 돈을 얼마를 받았나요? 현금을 팔면서 1,200원을 받았어요. 자, 내가 현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변에 1,200원만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처분을 하면서 저는 뭘 줬나요? 주식을 줬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단기매매증권이 대변으로 가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구입했을 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었어요. 1,000원.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었거든요. 차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다시 대변으로 내가 처분하면서 대변으로 오죠. 차변하고 대변에 금액이 한 번씩 1,000원씩 1,000원씩 똑같은 계정 과목이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각각 1,000원씩 왔다면 차변에 있던 게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단기매매증권을 없애려면 원래 처음에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준 거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처분했기 때문에. 자, 차변은 1,200원이고 대변은 1,000원이에요. 자, 그럼 차이 나는 200원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인식을 할 거고요. 얘는 수익이죠.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대변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아, 단기매매증권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1,000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 800원에 매각하면서 대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차이 나는 부분이 200원이에요. 자, 200원만큼도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내가 이거에 대한 계정 과목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지금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800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800원만 인식을 할 거고요. 얘는 원래 제가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샀어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1,000원입니다. 이미 장부상에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변에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처분하면서 이 금액도 1,000원만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1,000원이 되고요. 이 차변은 800원, 대변은 1,000원이기 때문에 이 차이 나는 200원은 내가 손해본 거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산,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에요.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자, 단기매매증권 얘는 자산인데 자산이 대변으로 왔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이런 회계 처리가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봤고 각각 항목별로 좀 살펴봤고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개정 과목들의 정확한 뜻 같은 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은 내가 어떤 것들이 현금으로 분류를 할 것이고 내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분계를 오늘 처음 나갔기 때문에 분계를 할 때는 거래의 판료소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 포인트로 잡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회계를 배울 때 무지 어려워요. 처음에 스타트가 좀 어렵긴 한데 이 개정 과목들이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회계가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익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인강을 계속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저와 친해진 분계, 개정 과목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